안녕하세요. 드베드행복함의 김유대입니다. 자, 오늘은 공무원의 통제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통제 요즘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서 나오는 공직윤리 관련 법령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공직자 윤리법상 의무가 가장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디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직윤리 관련 법령부터 한번 읽으면서 갈게요, 여러분. 자, 갑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이걸 중얼중얼 해보세요. 여러분, 선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서의 의무. 그 다음에 성실의 의무가 있고요. 복종의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서 싸우더라도 여러분 나 나갈 거야 그러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직장 이탈 금지 의무로 여러분 징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친절하고 공정해야 되고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엄수의 의무는 이거는 근무할 때도 비밀 엄수, 퇴직 후에도 비밀 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청렴의 의무 있고요. 영해 등의 수령 규제,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의 허가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뭘 잘 보냐면 대통령의 허가다 아니다 이걸 잘 넣어두셔야 되고요. 품위 유지 의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직무 관련 안 돼도 품위 유지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문제를 했다, 뭐 우리 법적으로 크게 의무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업무랑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품위유지 의무예요. 여러분 많이 가서 만약에 근무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그럼 품위유지 의무로 또 징계 먹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뭐 다른 만약에 이성적인 문제 막 생겼다 그럼 품위유지 의무로 또 징계를 먹는 거예요.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겸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요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공직자의 윤리 요거 한번 보시는데요. 여러분 공직자 윤리법상 의무인데 이해충돌 방지 의무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 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구체화가 됐습니다. 통과돼서 그 내용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 등록 공개 의무 이거는 이제 우리 할 거예요. 우리 밑에서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요게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재산 등록 어디까지 등록해야 되고 어디를 공개해야 된다. 요거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백지 신탁입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수수 신고 등록 인도 의무. 여러분이 만약에 $100 10만 이상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관장한테 바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 제한 의무 요거 잘 나오고요. 행위 제한 의무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보시는데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윤리적으로 취업 주선 행위는 이제 그만 이렇게 외우시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윤리적으로 취업 주선 행위는 주선 행위는 이제 그만 이렇게 외우시면 이제 그만. 자, 윤리적으로 취업 주선 행위는 이제 그만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방지법이에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 이건 반드시 의무입니다. 이건 반드시 공직자의 부패행위. 여러분이 만약에 동료가 부패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처벌받아요.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는 부패방지법에 있다. 이것도 이제 출제된 적이 있는 거고요. 국민감사 청구입니다. 국민감사 18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수의 연소로 300명입니다. 대통령은 300명으로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면직자 돈 받아 먹고 잘린 애는 취업 제한 5년간 취업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정청탁 방지법이죠. 김영란법이라고 옛날에 말을 했던 거예요. 공자의 부정청탁 금지, 그다음 공자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 공자의 금품 받으면 안 되고요. 1회에 여러분 우리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부터 작으면 과태료를 먹는 거고요. 좀 상세한 내용 나중에 한번 여러분 공부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재산 등록 우리 의무와 공개 의무자 요거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요 내용은 우리 공직윤리법에 나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의무는 기본적으로 전원이 정부직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은 4급 이상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1급 이상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등록 의무자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진짜 높은 애들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를.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등록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자, 그다음에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법관 검사는 등록해야 되고 그 중에 고법 부장판사 이상, 대검 검사급 이상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령 이상, 이거 한번 출제된 적 있죠? 대령 이상은 뭘 한다? 등록을 한다. 중장 이상은 뭐 한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은 총경은 이상은 등록해야 되고 치안감 이상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이나 그런 걸 통해서는 경사급이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 같은 거 웬만하면 다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방 같으면 소방정 이상 등록, 소방정감 이상 공개해야 되는 거고 공공기관은 공개배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록하고 공개배장, 부기관장, 상임감사를 등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좀 잘 보시면 돼요. 요것들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록 의무자는 세무, 회계, 감사, 감찰,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딱 요거 보면 돈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죠. 돈 받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7급 이상이에요. 그건 이제 대통령으로 정해졌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7급 시험에 출제된 적 한번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같은 경우, 자,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취업 심사 대상자 같은 경우는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기간이 취업이 안 됩니다. 만약 하려면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랑 무관하다고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5.3 불고기 먹지 마라. 요 5년하고 3년을 많이 바꿔서 나옵니다. 그 내용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퇴직 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일단 내가 근무하다가 손댔던 거는 아예 손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 업무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에 2년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한 기관이 아니라 기관으로 고쳐주세요. 기관이 처리한 업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퇴직 후에 2년간 로스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펌 가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부패방지법이에요. 여러분 돈 받아먹고 잘린 친구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취업 안 되겠죠. 그래서 5입니다. 취업 제한 기간에 5년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관련된 거는 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딱딱 체크할 거 암기할 거 외워두시고요. 일단 이 법에서 우리가 분류되는 것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한 좀 더 내용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또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배더 행복함의 김규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